안녕하세요. 새아이 엄마 분플루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둘째, 셋째 아이들의 입시 이야기 또 드려보겠습니다. 7회 영상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량을 줄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하기가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오늘 다시 약간 풀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첫 번째로 보시는 분들은요, 7회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아마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 셋째 아이는 문과였는데요. 학교가 문과가 좀 강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 전형을 문과에서만 2명을 추천해 주었었습니다. 2학년 때 잠깐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다 보니 3년 토탈 등급으로는 2등이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지역균형 전형의 등급은 아마 1.0에서 소리 낮아도 1.2 사이여야 아마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의 등급은 조금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자율전공학부 지망이었지만 서울대는 자율전공학부를 쓰지 못하고 과를 낮춰서 교육학과 쪽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던 터라서 원서 쓰기 전에 원서를 쓰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곳에서도 안정권은 아니지만 서울대도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아마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지만요. 불합격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학교에서 직윤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대요. 서울대 말고 다른 학교, 즉 연세대와 고려대는 어느 과를 썼느냐 하고 물어보셨나 봐요. 근데 아이가 조금 덜 솔직해도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두 군데 또 과를 너무 자세히 말씀을 다 드린 거죠. 그 과들이 조금 교육과 거리가 먼 과들이었거든요. 아마도 생기부가 교육학과에 맞지 않았던 것을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엄마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고1 때부터 어느 정도 과를 정하는 걸 도와주시면 좋아요.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계열을 정해서 그 학교 홈피에 들어가서요, 그런 과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과들을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싶은 과들을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기부를 3년 내내 성실히 채워나가면 우리 아이 같은 그런 혼란은 조금 없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3 말이 되었는데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등급이다 할 때는 과는 그대로 두시고 학교만 조금 내려서 지원하기를 권해요. 요즘은 또 그렇게들 과를 보고 원서를 쓰는 게 맞는 세대이고요. 그렇게 서울대 지역균형, 연세대 면접형, 연세대 활동우수형, 고려대 일반전형,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서강대 경영 이렇게 6개 원서를 썼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같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추천받았고요. 서울대 공학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엄마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문이 드시죠. 먼저 첫째, 2학년, 3학년 성적은 전학 오자마자 1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1학년 때 과학고 때 등급을 합치면 고등학교에서도 1등으로 졸업한 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1등의 전형이 서울대 직윤을 받을 수 있었나. 그리고 두 번째, 직윤을 받았어도 등급이 일반고 지역균형 평균 등급에는 훨씬 못 미쳤었을 텐데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첫 번째 먼저 질문에 대답을 드릴게요. 2학년, 3학년 등급은 1.2 정도, 1.1에서 1.2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1학년 등급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한 명 써주는 직윤을 쓸 수 있었냐면요. 다행히 1학년 성적이 제일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요. 특히 서울대는 1학년 성적이 제일 조금 들어갑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요강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과탐2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교과목에 2과목이 있긴 하지만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수능을 과탐2로 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수능 체제도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 고3이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등급이 그리 높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탐2와 등급 때문에 직윤에 도전을 못하고 일반 전형을 선택한 아이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는 그 과거에서 물리2나 화학2를 꽤 그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것이 있었으므로 과탐2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낮은 등급으로 지역균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대입정보 포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학교별로 매년 합격생 50% 평균 등급 또 70% 평균 등급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023학년도 것이 아마 발표되어 있겠죠. 그 자료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의 등급보다 훨씬 높은 등급이 합격생 평균으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이건 50%고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0%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고요. 혹시나 정량평가를 철저히 한다면 붙을 가능성도 있겠다 판단을 하고 아들과 상의 후 학교에 부탁드려서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지규는 학부모위원회에서 통보는 하지만 모든 재량은 학교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조금 낮은 아이에게 기회가 됐다고 해도 학교장이 일단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되는 편입니다. 보통 학교들이.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지역균형의 합격률은 해마다 조금 낮아지고 있었고요. 그 해에도 우리 동네 고등학교들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공대이므로 역시 수학, 과학 등급뿐 아니라 경시대회와 교내외 활동이 중요한 합격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 밖에도 카이스트, 고려대 일반, 고려대 계열적합, 연세대 활동우수, 성균관대,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원서를 7개 썼었습니다. 학교들이 말하는 정성평가라는 것이 학교에 대해서 일반고는 일반고끼리, 과고는 과고끼리 성적을 평가하는 것 같았고요. 서울대와 연세대, 한양대는 한 학생을 두고도 정성으로 1학년 때 과거에 있었으면 과거 성적 따로, 2학년, 3학년 일반고 성적 따로 이렇게 자세히 평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전체 등급이 조금 낮아도 낮은 과목이 어떤 건지, 수학, 과학 과목은 어떤 걸 이수했는지, 과학에서 투 과목은 어떤 걸 이수했는지, 성적은 어떤지, 학교 생활은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당락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는 대체로 정성평가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만 정량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교과 성적으로만 평가하니까요. 같은 정성평가라도 대학에 따라서 평가 모양은 전부 다 다른 것 같았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는 해마다 내용이 변화합니다. 이제는 학점은행제 그런 세대라서 고등학교 선택이 또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가 또 대입에서 유리한 건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사안 같고요. 이수 과목 때문에 혹시 영재고 과고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상관없이 꾸준히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거고요. 또 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아이가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되어야 하는 세부 항목을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멀리 보고 준비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세특이 중요해졌으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연구해 보면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또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학교에 속한 동아리에서 과제를 가지고 미리 좀 해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고 싶은 대학, 과에서 원하는 어떤 항목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좀 찾아두고 공부를 먼저 좀 해두고요. 선택 과목 등 앞으로는 정말 선택 과목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선택 과목 등 선택의 순간에서도 항상 부모님들이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시는 그야말로 정보대로 차근히 준비되어진 학생, 즉 비유를 한번 해드린다면요.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는 또 숙련된 운전자는 면허만 있는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런 초보 운전자의 운전과 어떨까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아마 정확하게 도착지에 빠른 속도로 도착할 겁니다. 다른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둘째, 셋째 아이들의 입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친한 친구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또 질문사항은 DM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아이 엄마 봉플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